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라오는 길에 오늘 마지막 차 올라온다고 아까 제가 엔딩을 했는데 올라오는 길에 꼭 들렸다 가야 될 샵이 생각나서 왔고, 여기는 여주 리오바이크 이규진 대표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4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47 됐고요. 차 오픈한 지는 13년도에 열어서 이제 올해 10년 차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치한 곳은 여주, 그죠? 네, 여주 그 국토정도 자전거길 이 강천보와 여주보 사이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네. 와, 우리가 지금 다니던 샵,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샵하고 또 다른 어떤 스펙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역적, 지리적 특성 자체가 틀린 샵을 보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다 내려와서 쭉 오면서 샵이 있을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까? 라는 생각할 정도로 깜깜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아는 데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국토정조를 가는 그 길에 위치한 리오, 그죠? 저는 이렇게 보고서, 야, 여기는 그냥 동네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닌 네. 전국의 단위의 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샵이고 그를 케어할 수 있는 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 맞나요? 솔직히 뭐 지나가시는 손님들 중에 전 뭐 우리나라 손님뿐만 아니고 그쵸. 해외 손님들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내노라는 유튜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국토정조를 감에 있어서 꼭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뭐라고 할 때 이 공간을 지나가면서 항상 영상을 남겼던 부분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리오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또 새삼 또 몰랐네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아까 샵을 하신 지는 2013년도부터 하셨다고 했나요? 네네. 지금 그러면 제법 경력이 되게 높으신 상태인데, 네. 여주에서만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샵을 오픈한 거는 여기서 시작을 한 네네네.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동호인이었죠. 자전거를 동호인? 타시다가 네. 그러면 국토정조 이 4대강 국토정조길이 생길 때 샵을 차리신 거네요. 생기고 한 조금 몇 있다가. 년 있다가 네. 한 3년 정도 후에 맞아요. 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인데 그때 그렇죠. 13년도면 이제 탄탄하게 사람들이 자리가 네. 되니까 다 한번 훑어보고 이제 낙동강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시작했던 그 투어의 길의 시작이네요. 그때가 되면은 일반 자전거에서 고급 자전거로 사람들이 많이 네, 경영하는 네, 그런 네. 시기거든요. 네. 제가 또 알기로는. MTV가 제일 네. 활성화됐던 시기잖아요. 네. 저도 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좀 약간 그래도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뭐 4대강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자전거 붐이 일 때 그 피크에서 개업하셨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피크보다 조금 전에 개업을 해서 그렇죠. 인지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했으면 좋았을 마음 같아서는 건데 그랬을 텐데 조금 그렇죠. 약간 네. 늦은 감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마음 같아서는 네. 피크 때 제대로 그 물결을 타려면은 근데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국토정주라는, 그쵸, 낙동강 하고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사이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막 같은 느낌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라이더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나그네 주막 같은 그런 아주 뭐랄까 친근하기도 하면서,도 자전거 쉼터? 꼭 무언가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쉼터인 건데, 네. 어떻게 손님들을 상대할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 건 제가 외국인 손님들이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특별하게 어떤 그 뭐 대우나 뭐 행동 같은 게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객분들 같은 경우 정주를 하시면 좀 급해요. 그렇죠. 빨리 가야 돼요. 목적지를 그러니까, 두고 하는 거니까. 네, 빨리 가야 되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휴가 기간이나 이렇게 짧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빨리 뭐 3일 안에 가야 맞아요.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이제 뭐 급하게 가거나 이런 게 조금 없고 이제 여행한다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들이 힐링을 기본으로 두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보면은 뭐 진짜 우리나라만 가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유럽에서부터 와서 중국을 통해서 그렇죠. 근전으로 들어와서 대륙을 가시는 통과해서. 분들도 맞아, 보시면 맞아. 이제 한국을 알기 신기하지. 위해서. 혹시 영어를 잘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다 뭐든지 다 영어 울렁증 다 있는데 그쵸. 안 되지만 어차피 이제 그것도 경험인 것 같아. 여기서 자꾸 오시다 보면 처음에는 못했는데 영어를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소통만 되면 되니까. 맞아요. 바디랭귀지인데 네, 자전거 수리 이제 수리하는 거에 대한 부품 용어나 뭐 이런 거는 다 영어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스처하고 이제 뭐 트러블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정도는 다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자전거 이렇게 사람들이 타다 보면은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는 뭐 이런 데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문제. 그게 이제 무조건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자전거 진짜 저희가 보지도 못한 걸 갖고 오세요. 그렇죠. 이게 뭐 생소한 거. 브랜드부터. 뭐 튜브 교체나 뭐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어떤 근데 그걸 해줘야지만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하니까. 그게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은 맡겨놓고 가시고 다음에 찾으러 오세요. 부품을 주면서 찾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제 투어 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드리고 깎고 자르고 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이제 모든 변칙 미케닉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굴러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림이 깨져서 오면 안 맞는 림은 어서 이제 폐자전거에서 빼다가 맞춰서라도 보내드려야 되죠. 그렇죠. 자전거를 네. 딴 걸 타고 가야 주고요. 되니까. 자전거를 딴 걸 주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힘드는 게 이분들이 이제 짐을 그렇죠. 가지고 노숙을 하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투어 렉이 돼 있으니까. 그 자전거만 맞아. 타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뭐 바퀴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오면은 그냥 이게 다른 바퀴 자전거에서 빼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그 자전거가 림브레이크다. 그런데 우리 갖고 있는 거를 다 뜯어보니 뭐 림브레이크 림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 주문도 안 되니까 그냥 디스크 브레이크 거를 빼서 맞춰서 그냥 어차피 가는 거야. 그래도 해달래. 그렇게. 굴러가게. 네, 일단 주행은 가능하게 해달라는 거지. 어차피 림 브레이크 면은 없지만 이제 잡히긴 잡히니까. 그렇죠. 자동차처럼 회전수가 높은 건 아니니까. 야, 네.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그렇게 한 경험치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 샵이라면 no, 안 돼, 포기, 기부업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디 돌아갈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스타트를 이미 이제, 끊어서 어느 정도 와 있는 어떻게든지 상태니까. 해드리긴 해드려야 돼요. 야, 어찌 보면 역수출을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잘 알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그 자전거 여행하는데 길목에서 지켜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잘 그 갈수 추억이 있게. 되게 크게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야,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10여 년을 하시면 나름대로 기술적인 순발력은 전국에 있는 샵 누구보다도 월등하시겠어요. 순발력은.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은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됐을 때는 엄청 난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진짜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 많겠죠. 예. 많겠죠. 도저히 뭐가 네. 아무리 뭘 네. 해도 내 손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좀 안타깝죠. 그들이 연락처를 주고 유럽으로 왔을 때 자기한테 연락하라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는 없었나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농담이고. 자,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사실 선생님 너무 많이 드셨는데 여기까지 아니 저는 상상을 좀 했어요. 피로도가 많은 거. 왜 그랬냐면요. 피로도가 많은 거. 저희 매장에 그 벨기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겨울철마다 여름철마다 들어와요. 8월 한 달 들어와서 자전거 투어를 하고 가세요. 한 달 휴가를 얻어서. 그래서 국토 종주를 하고 가시는데 그 친구가 뚜르드 프랑스가 자기 앞에서 열리니까 자기 집 앞에서 열리니까 와서 와인 파티를 하면서 그 뚜르드 프랑스를 보자고 초대를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난 그때 정말 바쁠 때니까 기부합이라고 못 간다고 했던 부분인데 외국 애들이 오면 요번에도 독일 친구 와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저한테 한번 콜할 테니까 같이 와서 자전거 타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에 대한 어떤 오픈되어 있는 것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던 부분도 있고 아가씨라고 얘기한 건 사실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사실은 그죠. 차기 이제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임원진이 새로 발탁돼서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 내년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 모두 힘든 상황에 대체 샵 사장님들은 어떤 걱정이 있고 내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온 것이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을 알아야지. 그리고 영상으로나마 그 부분이 호소가 됐을 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공개됐을 때 같이 공유하고 같이 슬기롭게 내년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왔을 때
고속도로 이제 톨게이트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보니까 네. 이거 어둡잖아요. 네. 도저히 이렇게 샵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도시하고 근접하고 인구수가 어느 정도 네네. 있어야지 샵이 네. 유지하고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 이제 길목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올해의 경험이나 뭐 내년에 추측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생각을. 네. 그냥 그 느낀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희는 이제 원체 이제 이게 자전거 제품을 이제 많이 이제 판매를 해갖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 그러니까. 위주로 했었고, 정비 위주로 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이거는 꾸준히 계속 생각해 왔던 건데 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정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손님들이 이제 불편하시는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군가는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여기 이제 고장난 자전거를 갖고 왔다가 갖고 가시는 걸 불편해하세요. 아니 그건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동네에서도 그건 똑같아. 그건 똑같은데 네, 그래서 동네에서도. 그거를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시내랑도 조금 떨어져 있는 지금 종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시내랑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점점 줄고 이제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랑 그렇죠. 것도 별개로도 그런 상황인데 위시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던 거는 이제 픽업 딜리버리로 정비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차를 한 대 여기다 놓고. 예, 이제 차가 원래 화물차가 있었는데 네. 처분을 했다가 없으니까 또 이제 그게 다시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좀 불편하죠.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조금 등치가 있고 이런 자전거들을 갖고 와서 빵꾸난 자전거를 차에 실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뭐 그거를 조금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로 정비를 같이 하면 좋은 방법이네. 조금 사장님이 그 조금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옛날에 뭐 두부장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약을 받아서 예약 언제 몇 시에 받으셔서. 집에 계시면 자전거 받으러 가서 픽업해 제가 와서. 가져와서 음. 이제 다시 갖다 드릴 때도 며칠 이제 다- 며칠 시간 다- 약속 잡아서 갖다 그렇죠, 드릴 수 그렇죠. 있도록 시간 하겠다. 안돼 갖다 드리는.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이제 시내 여기 이제 그렇죠. 여주에서는 어차피 할 단골 수 있는 유지에 그리고 내 기존에 왔던 나랑 연관되어 있는 그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한 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만들어내신 거네요. 그 부분도. 근데 뭐 그게 뭐 새로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기존에 하시고 계신 네. 분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죠. 이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거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 번은 네,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 어떻게라도 움직여야 되고 그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모두가 시행할 수는 없는 부분에 일단은 1차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접목시켰더니 뭐가 좋더라 하는 부분까지도 어떤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네. 해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가 되게 어려웠고 내년도 어렵지만 협회도 성장을 해 나가긴 했지만 어렵다 보니까 서로 좀 더 뭐랄까 관심을 좀 덜 가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23년을 보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총회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올해 협회를 본 소감과 내년에 협회에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소감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협회에서 왜냐면 원년 멤버세요, 그죠? 빨리 네.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저도. 네. 그냥 처음부터 초심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다 좀 아셨던 더 분이시기 그랬으니까. 때문에 네. 필요한 쭉 부분이 이렇게 카톡도 보고 뭐 그쵸. 카페도 보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 생각이 어쩐지 그 한번 묻고 싶어서. 그 정보 공유 하는 부분이나 뭐 정비 노하우 공유 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다른 사장님들 저만 이제 여기서 혼자 하고 있고 뭐 옆에 주변에 아는 사장님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문환개구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거가 조금 다른 분 사장님들 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는 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차기 임원진들이 선택돼서 또 한 번 어떤 또 한 번의 움직임을 해서 크게 발전하려고 하는데 네. 내년 임원진들한테 바라는 거나 협회원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거는? 아니 말하셔도 돼요. 사실은 느꼈던 걸 뭐 이런 뭐 사실은 작년보다도 회원 수가 늘어났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운영진도 새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왜냐하면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쭉 지켜보셨고 그렇게 태동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램도 있을 거고.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19년도부터 지금 23년이잖아요. 내년에 24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름대로 그 19군데 회원사에서 지금 90군데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도 누가 카톡에 한 번만 이렇게 신경 써줘도 그 댓글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제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 네. 손가락 장난도 한 번씩 해주시고. 네네네. 그런 좀 호응을 좀 많이 해준 게. 저도 이제 그걸 좀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게 처음 나서질 못해서 그러거든요. 제가. 맞아요. 네, 지금 나서질 저희가 못해서. 내가 얘기했다가 괜히 내 틀린 거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맞아.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오늘 2박 3일 여정 동안 15군데 정도를 돌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사장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요만큼 나가고 싶은데 내가 요만큼 나가도 될까라는 그런 자격지심도 있고 그리고 용기 내지 못한 것도 있고 이게 맞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네. 했을 때.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고 싶은 부분에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저희가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임원진들이 그걸 못했다는 많은 반성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돌아본 결과물은 다들 다 나름대로 각 매장의 대표님들이고 나름대로 박사님들이세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에 대한 정의는 나눅스도 그리고 아니 시마노도 스램도 아니면 수입사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특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다고 하지만 굴러가면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서슴없이 나오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 네.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보면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협회를 가입하신 것은.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저희도 이렇게 다녀가고 제가 이제 저도 상당히 그런 걸 막 하기 좀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처음만 하지 저도 매장 처음에 이렇게 방문하면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저희 다녀가셔서 이모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더 힘이 나잖아요. 저희도 힘들고 이분도 생각 포기하고 거의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저도 물론 소통을 그러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한 번의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 더 재밌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선배님이니까 도와달라고 제가 간곡히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1월 22일 날 네. 이제 총회를 하고 그때는 오실 거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오실 거죠? 네, 이번에 가게끔.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알차게 준비했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실 전국의 샵사장들이 되게 많으신데 굳이 이 영상을 찍는 것은 대표님의 육성과 대표님이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저게 계속적으로 기록돼서 공유되면 그때 협회에서 한번 보지만 내가 모니터로 봤던 분인데 그리고 반가운 부분이 생길 거고 그리고 나중에도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영상을 둘러보고 다시 한번 또 기록을 또 보고서 내가 다시 재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수고스럽지만 이 기록을 하는 거고 저는 1월 20일 날 와가지고 다 같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 자전거 정대표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거 치시면은 사장님 얼굴 우리 인터뷰 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나와. 다 나오고 처음에 쑥스럽지 한두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게 이제 내가 말을 저렇게 했네. 그럼 더 준비해서 또 유튜브도 한 사람 또 뭐 자동차 불러서 저기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내 가게도 더 알릴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알리려고 유산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그날 오시면 풍성한 걸 느끼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오면서도 계속 이사진들끼리는 그런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잔치를 맛있게 하자라는 부분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다 같이 한번 한번 파이팅 한번 하고 저기 하는데 여주 리오바이크 하면 파이팅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기다렸어. 많이 부탁드리고 네. 여주 리오바이크 파이팅! 파이팅!